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이 왔어요. 예, 눈이 왔고요. 여의도에 더 많이 쌓였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남극, 남양주보다 여의도가 더 많이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죠. 눈길에 미끄러질 수 있고요. 또 약간 또 춥기 때문에 지금 영하 기온이기 때문에 살얼음, 그 뭐라 그러죠? 블랙 아이스라고 하나요? 얼어 있을 수 있어서 브레이크도 미리 잡아야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조심해서 오늘 출근길 집중하셔서 운전하시거나 걸으시거나 할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월간 소식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표님은 어제 꽈당 하셨어요. 한 번 넘어졌습니다. 예. 예상치 못하고. 대표님이 네. 보면 걸음걸이가 진짜 빠르시거든요. 아, 예. 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천천히 걸으셔야죠. 천천히 걸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냥 실내에서는 괜찮은데 평상시 밖에서도 그 걸음걸이로 그렇죠. 걸으시면 평상시대로 생각하고 걸으면 안 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조심스럽게 예.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도 그럼 시장도 리스크 관리해야 되나요? 지금 좀 빠르게 걷고 있는 느낌인데 약간 이완수 대표님의 발걸음인 것 같은데. 저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사실은요. 시장은요. 근데 대단하죠. 뭐 이럴 때 굳이 뭐 브레이크를 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시장이 계속 상승한 걸 그냥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지금 금융시장 지표를 보시면은 S&P하고 나스닥이 계속 뭐 연중 최고치는 계속 경신을 했고요. S&P 같은 경우가 지금 사상 최고치가 2022년 1월 4일인데 이때가 4,793이거든요. 어제 4,768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만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상 최고치는 무조건 경신한다. 저는 경신했는 줄 알고 잘못 보고 오늘 사상 최고가라고 얘기했다가 네. 사과드렸습니다. 살짝 네. 자, 한 1%포인트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거의 다 왔고요. 뭐 나스닥도 지금 어제 15,000포인트 찍었는데 네. 전고점이 사실 저 사상 최고치가 16,557이거든요. 여기도 연말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혹시 사상 최고치를 넘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제 주식시장은 보시면은 기술주라든지 전기차, 그다음에 반도체, 금융주, 소매주, 뭐 정유주, 금강주 뭐 다 올랐어요. 안 그래서, 오르려면 좀 이상한. 예, 안 오르면 좀 우리가 좀 섭섭한. 의심스러운 그런 종목이고요. 네. 국채 수익률도 하락세를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어제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 발언이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한 42,000달러에서 좀 약간 정체된 상태인데 아직 그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까지 승인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관망세를 좀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유가는 또 어느새 또 7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홍해 지역에서 후티 반군의 저항이 생각보다 거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는 조금 더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쭉 한 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종목별 이슈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네. 구글. 네, 구글이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구글 앱스토어에 관련돼 갖고 소송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구글이 이제 어제 미국에 있는 30개주와 앱스토어 분쟁에 대해서 7억 달러의 합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주가는 뭐 장중에 한 0.66% 올랐고요. 7억 예. 달러면은 뭐 애플한테는 굉장히 적은 금액 아니에요? 1조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구글한테는 뭐, 네. 뭐, 구글. 구글은 예. 뭐 껌값이라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리스크 관리는 좀 됐다. 그렇게 좀 시장이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조금 이제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좀 이제 한숨을 좀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어펌. 예, 어펌이라는 회사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알죠. 알아요. 우리 월모부분들은 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제가 직접 쇼핑을 안 하니까 네네. 이제 월마트의 후불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이제 어펌이거든요. 네. 그래서 월마트가 이제 후불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어펌의 주가가 15.47% 이제 급등을 한 상태고요. 지금 뭐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거죠. 뭐 카드로 신용카드로 바로 결제를 해도 되고 네. 아니면 이제 이 후불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갖고 따로 결제를 하셔도 뭐 소비를 확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 갖고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조금 이제 월마트도 마찬가지고 어펌도 마찬가지고 같이 주가가 좀 동반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예, 월마트도 오늘 한 0.3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이번에 네. 연말 소비 시즌에서도 이 네.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 있잖아요. 리볼빙이 리볼빙.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네. 좀 걱정되기는 해요. 네.
땡겨서 쓰고 못 그쵸. 갚을까 봐. 옛날에 그런 저희 경험이 있었죠. 카드 대란 때 한번.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런 예, 이 소비가 이어지는 거는 좋지만 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가 올라갔을 사용률이 올라갔을 때 이게 과연 그때 이제 갚을 시기가 돼서 과연 그쵸. 그들이 갚을 능력이 있을까? 음,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제 기후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선진국에서는 요런 이제 시스템이 선진 금융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미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전부터 우리 나왔는데 3개월, 6개월, 12개월까지 그쵸. 무이자 주잖아요. 그때는 이제 신용카드였고 이 월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후불 결제 시스템이 처음부터 신용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음.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용카드에서 그 소비력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네. 시스템이 다른 쪽에서 후불 시스템에서 아예 다른 그렇죠. 거군요. 맞아,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어펌이 어제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는 테슬라. 네, 테슬라는 이렇게 좀 잊혀질만 하면은 좋은 뉴스가 자꾸 나와요. 아니 지금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내년에 임금 10% 인상 소식도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그럼 주가는 오히려 오른 거네요? 네, 10% 이제 얘기도 있었고 네. 그게 뭐 다른 것보다 이제 미국 쪽으로 노조의 문제가 파급되지 않도록 이제 방어하는 측면이고요. 그거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전에 이미 이제 충전 기술 표준화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의 충전 커넥터 제조 기술 있잖아요. 네. 이것을 미국 전역에 표준화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지금 하반기에 리비안이라든지 포드, GM들이 테슬라 충전기를 교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날개를 달아준 게 아닌가. 예, 그러면서 주가가 어제 한 2.04%, 257달러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기차 이외에 뭐 충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것 쪽에서 추가적인 매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펩시코 소식이 있네요. 네, 뭐 펩시코가 나왔는데 다들 좋아하시는 음료니까 어제 JP 모간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어요. 왜요? 기존에 이제 185달러였는데 176달러까지 좀 내렸어요. 네. 근데 뭐 주가는 약간 뭐 크게 반응 안 했어요. 그래서 뭐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나 할 정도로 애매한데요. 달러 강세 이제 좀 꺾였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내년에 이제 매크로 그 상황들이 좋지 않다. 특히 이제 달러 강세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매출에 역풍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은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의견이 내년에 뭐 달러 강세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JP 모간이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 시장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시장부터. 그래서 아마 JP 모건은 올해도 그랬잖아요. 제이미 부정적이에요, 회장님의 아마 부정적. 영향력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그러면서 시장에서 펩시코 주가는 마이너스 0.57% 잠깐 움직였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경쟁사인 좀 더 큰 경쟁사인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한 마이너스 0.32% 정도 요 정도만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펩시코하고 뭐 코카콜라는 좀 기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태양광 관련한 기업이죠. 엔페이즈 소식. 네, 엔페이지 하면 엔페이지 에너지 하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제 이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마이크로 인버터라든지 통신기기,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이 그 현금 유동성이 좀 많이 딸린 상태라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엔페이즈 에너지가 2024년도에 자기들은 인력을 좀 감축하고 공장 몇 개를 좀 폐쇄하면서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9.1%가 올랐습니다. 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죠. 퍼스트 솔라가 한 3.95%, 선파워가 한 11.14%, 솔라엣지가 9.34% 급등을 했어요. 뭐 선런, 선로바 그냥 태양광 예. 있으면은 다 그렇죠. 올라가는 일단 그런 썬자가 분위기죠. 들어가면 예.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신재생 에너지 업계 쪽에서는 회사들의 이제 그동안 고금리라든지 네. 아니면 정부 보조금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에 좀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쵸. 그에 대한 이제 대책을 제시해 주는 게 아마 그 투자가들한테 입장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지금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질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과연 관련 기업들이 지금 실적은 어떤지 또
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따 하나 또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피월셀이 알겠습니다.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경제 지표 먼저 좀 간단하게 네. 체크해 보죠. 네, 요거 그림 보시면은 우리 리치몬드 저기 연준 총재님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아, 경제 지표 안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넘어가도 됩니다. 네, 네. 경제 지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11월 건축 허가 건수는 146만 건으로 전달에 비해서 한 2.5% 감소를 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주택 착공 건수는 156만 건으로 전달에 비해서 14.8%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착공 건수가 딴 거보다 모기지 금리가 거의 7%를 넘어섰다가 다시 이제 7% 밑으로 이제 하락하면서 주택 수요가 좀 증가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주택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좀 금리가 내년엔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멘텀을 보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시장이 보는 것 같습니다. 착공 건수보다 허가 건수가 조금 더 선행성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마이너스고 네. 착공 건수는 플러스다. 근데 또 네. 이게 플러스에 대한 그쵸. 퍼센테이지가 더 높으니까 예. 앞쪽은 주택이고 네. 뒤쪽은 건축. 건축. 건축이면 이제 빌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아, 주택만 봤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죠. 네, 네. 건축 전반적인 업황을 봤을 때는 그렇죠. 아직은 약간은 네. 예. 아직 PF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기에는 힘들다. 하지만 주택은 이제 모기지 금리를 갖고 네.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신규 매수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금리 영향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연준 위원들 발언을 볼 텐데 네. 이분 표정이 네, 안 표정이 좋더라고요. 안 좋습니다. 왜 웃지? 예, 네, 미간에 여기- 주름 생긴다고 저도 네. 이렇게 인상 쓰지 말라고 네.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미간에 보톡스를 맞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러게요, 느낌이 좀 그러게요. 들어요. 네. 예. 어제 이제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으나, 그러니까 물가도 지금 뭐 CPI 3.1%까지 떨어졌고 실업률도 뭐 2.7%까지 이렇게 뭐 안정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지나 첫 금리 인하를 계획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 기조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이미 어제 저희들이 이제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네. 시장이 지금 비이성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시장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언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항상 말씀하시는 안 좋은 말씀하시는 레피엘 보스텍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네. 당분간 고금리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안정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은 너무 선반영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준 쪽에서는 매파적 기조가 지난번에 이제 2024년도에 점도표는 확실히 4.6%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했는데 아직 마음속에는 그 기준금리를 처음 스타트하는 것은 아마 3월 달이 아닐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보면은 지금 뭐 3월 달부터 1월 달에는 25bp 기준금리 인하를 페드워치가 한 1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3월 달부터는 한 65% 이상 지금 보고 있거든요. 25bp 기준금리 인하를. 그래서 시장은 3월 달로 지금 거의 다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기준금리 인하를. 그런데 연준 위원들은 그건 아니다. 얘기한다고 보는 걸 봐서는 아마 2분기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좀 마인딩을 좀 하시면서 네.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실적 발표 내용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예. 엑센처. 네, 어제 좀 종목들이 좀 발표가 좀 몇 개가 됐거든요. 네. 엑센추어는 뭐 지금 발표된 것은 11월 말 이제 기준으로 나오는 이제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센추어는 뭐 다 아시는 이제 그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죠. 근데 매출이 사실은 전망치에 비해서 그냥 쏘쏘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기 매출은 한 예상이 161억 달러를 예상했었는데 실제는 162억 달러 나왔고요. EPS도 한 3.14달러 전망을 했는데 3.27달러. 그래서 그냥 시장은 그냥 쏘쏘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한 마이너스 0.1% 좀 하락했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2분기 다음 분기죠. 실적이 좀 가이던스가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매출을
154억에서 그다음에 160억 달러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기보다도 미달된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좀 약간 부정적으로 좀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네. 이어서는 퓨어셀. 네, 퓨어셀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태양광 이제 신재생 에너지죠. 네. 퓨어셀은 이제 수소 쪽이에요, 사실 수소. 여기서. 예. 연료전지 이제 전문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천연가스, 바이오가스로 작동되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계, 제조,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에 현대차에 이제 그 트럭 있습니다. 엑시언트 수소차가 있거든요. 여기랑 같이 이제 조인해 갖고 만든 그런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50개가 넘는 그 수소 발전소를 지금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과거에 우리 포스코 에너지가 한 330억 달러 출자를 했다가 연료전지 문제로 양사 간에 소송이 벌어졌어요. 네. 2024년에 양사 간 계약은 종료됐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전망치가 분기 매출이 한 2,513만 달러를 예상했었고요. 근데 실제 나온 것은 2,250만 달러. 그다음에 EPS는 마이너스 0.08 달러를 이제 생각했었는데 이제 실제 마이너스 0.07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이 신재생 에너지 회사들을 보면은 유동성 위기를 아직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고금리와 정부 보조금의 감소로 조달 비용과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인원 감축 공장 폐쇄를 발표한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들이 원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덱스입니다. 지금 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8% 정도 빠지고 있는데 예, 실적이 안 좋았나요? 급락했습니다. 가이던스가 안 네. 좋았나요? 원래는 뭐 가이던스는 실적이 약간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분기 매출을 전망치가 한 224억 달러를 전망을 했었는데 222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EPS 4.14달러 전망을 했었는데 EPS가 3.99달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시장에서는 기대가 컸었어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쇼핑 시즌도 있고 그래갖고 그쵸. 아마 전반적으로 늘어날 물동량이 것이다. 늘어난다. 근데 페덱스는 사실 이거보다 이제 운송업체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이제 그 소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해외 이제 무역량, 왜냐하면 여기 이제 해외 특성이 많으니까 해외 무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예. 지금 연초위에 한 60% 정도 주가는 상승해 있어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적에 대한 좀 기대치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좀 딱 요 정도 약간 저조한 성적을 내면서 주가가 좀 장외에서 아직 시간 외에서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자,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볼까요? 주요한 네. 실적 발표 또 예정돼 있잖아요. 오늘은 실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보지 말라도 아마 예, 보실 거예요. 중국 매출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 그쵸. 아마 그에 따라 주가가 조금 바뀔 것 같고요. 아마 신제품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 관련해서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시장이 좋다 보니까 우리 채팅창 분위기도 좋은데요. 내일도 이렇게 또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시장도 또 저도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